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다면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운 것처럼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지금의 문명사회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량 확보를 위해 자연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채집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집수렵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경사회 이후에 많은 사피엔스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 규모가 점차 커져 부족을 넘어 국가와 같은 큰 규모의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발점은 식량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업혁명 이전까지 사피엔스는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물보다 도구를 조금 잘 사용하는 것, 언어를 조금 디테일하게 구사하는 것, 조금 더 영리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 인간과 동물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팬지나 돌고래를 보면 인간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동물들이 진화한다 해서 사피엔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 중에 나는 감자를 좋아하니 감자를 심어야겠다 라는 침팬지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돌고래가 나는 우럭을 좋아하니 우럭을 키워야지 라는 돌고래를 보셨습니까? 아마 보았다면 이 동물들 역시 사피엔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과 다르게 채집수렵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농경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팬지는 5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무리의 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분열하여 또 다른 무리가 형성됩니다. 이는 스킨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십을 통해서는 50명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많은 150명 정도의 무리를 형성하려면 스킨십이 아닌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150명 정도의 무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역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000명, 10,000명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돈, 국가, 법률, 종교와 같은 상상의 질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생각해보면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종이의 의미를 부여해 자본주의라는 질서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법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살지 않습니까? 농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장점과 단점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 농업혁명의 단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농업혁명 이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 위험한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식량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약하거나 나이가 들어 약해져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더 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혁명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채집수렵사회에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충분했지만 농업사회에서는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밭에서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재배하는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어 영양 섭취면에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을 통해 다져진 몸이 아닌 농경을 통해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반사신경과 같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해서 장점을 버리고 채집수렵사회로 회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단점은 엘리트층의 등장입니다. 농경사회 이전에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몇 년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농업혁명 후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에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은 타인의 노동력과 교환해 더 큰 잉여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역시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더욱더 극명해졌고 노동력 확보는 교환을 넘어 착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층은 이익을 얻고 다수의 하위계층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실 농업혁명 이전 상위계층보다 지금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계층 간의 차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슬픈 말이지만 앞으로도 차이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몇 년만 노력하여 상위 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00억 부자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에 큰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서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